돈은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를 과시하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가짜 친구들이 몰려들며 사생활이 위협받고 원치 않는 상황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러한 위험을 잘 알기 때문에 돈을 자랑하기보다 조용히 관리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돈을 자랑하면 자연스럽게 가짜 친구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들은 진정한 인간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통해 자신의 이득을 챙길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 떠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관계를 맺기 어려워지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돈이 많아 보이는 순간 이용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잦아지고 여러 투자 제안이 쏟아지며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은 도와주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 나중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거나 더 큰 손해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조용히 지내는 이유는 돈이 보이는 순간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가 끝없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생활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돈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간섭이 많아지며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돈을 쓰는지까지 주목받게 되고 때로는 불필요한 오해나 불만을 사기도 합니다. 편안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부자들은 자신의 재정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돈을 자신을 위해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표를 위해 활용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소비보다는 가족과 후대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이 되어 진정한 관계와 안정된 삶을 원한다면 부를 과시하기보다 조용히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부는 드러낼수록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닌 신뢰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가짜 친구들만 몰려온다. 사람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진정성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생기거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수록 주변에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그 중에는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접근하는 가짜 친구들도 적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호의를 베푸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얻을 것이 있는지를 먼저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짜 친구들은 관심과 호의를 앞세우며 가까이 다가오지만 진정한 우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 이득이나 사회적 혜택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태도로 접근하고 상대가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한 후 행동을 결정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이익이 사라지면 그들도 자연스럽게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부를 과시하거나 돈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변의 사람들은 쉽게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진심으로 가까워지고 싶은 상대에게 다가가지만 가짜 친구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관계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듯하지만 점차 상대에게서 얻을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행동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가짜 친구들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도 금전적인 요청을 하거나 도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거절하면 태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에서
시작하지만 점차 요구가 많아지고 상대가 이를 받아주지 않을 때 관계가 소원해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결국 한쪽이 부담을 느끼게 되고 지속되기 어려운 관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오랜 시간 신뢰를 쌓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지만 순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실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이익을 따지기보다 어려운 순간에도 곁을 지켜주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반면 가짜 친구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유리한 방향으로 관계를 조정하려 하며 필요할 때만 상대를 찾는 경향이 강합니다. 가짜 친구들로 인해 실망하는 경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계를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진정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이익을 위해 다가오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가 도움을 요청할 때의 태도, 함께 있을 때의 행동, 그리고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도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나 사회적 위치를 과시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나 명예가 아니라 진정한 관계입니다. 돈이 많거나 사회적 위치가 높아질수록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중에서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결국 더 가치 있는 삶을 만드는 길입니다. 가짜 친구들로 인해 실망하지 않으려면 먼저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을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결국 진짜 관계는 조건 없이 서로를 응원하고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2. 이용당하기 쉽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신뢰를 기반으로 맺은 관계라고 해도 때때로 사람들은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더 자주 노출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진심을 구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대개 마음이 열려 있고 타인을 돕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친절함이 상대방에게는 약점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과 이용당하는 것이 차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점차 주변 사람들이 기대하는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결국 피로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주변 관계가 줄어들고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질 때 이용당하기 쉬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순수한 의도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득을 얻기 위해 접근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당하는 경험이 반복되면 결국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의로 베푼 행동이었지만 반복되는 요청과 당연시되는 태도로 인해 점점 부담이 커지고 관계가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지키면서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신뢰를 쌓아온 사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곁에 있어 준 사람이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으며, 단순히 필요할 때만 접근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들은 대개 거절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요청에 응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며, 때로는 정중한 거절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거절했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용당하는 경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먼저 인식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설정한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부탁을 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 때 그것이 일방적인 요구인지 혹은 서로 돕고 나누는 관계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이용당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베푸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부담이 되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는 스스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삶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진심을 파악하고 자신의 기준을 지키며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쌓이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불필요한 이용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3. 사생활이 없어질 수 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가 깊어질수록 혹은 주목받는 위치에 설수록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사생활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생기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거나 주변의 관심을 받게 될수록 개인적인 공간과 사적인 생활을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생활이 없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타인에게 노출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점점 더 깊이 개입하려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에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적인 영역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적인 질문을 거리낌 없이 던지며 때로는 원치 않는 조언이나 간섭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생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사회적 관계를 활발하게 유지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용하고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공개된 개인적인 정보나 생활 패턴은 쉽게 회수할 수 없으며, 때로는 원치 않는 관심과 간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생활이 없어지면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어려워지고 주변의 기대와 요구를 조절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삶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를 변화시키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지고 삶의 주도권이 점점 주변 환경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사생활이 줄어들면 자유로운 생활이 어려워지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편하게 표현하는 것도 점점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본래의 자신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이 계속되면 점점 내면의 스트레스가 커지고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줄이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사생활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기대와 요구에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필요와 삶의 방향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나친 노출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불러올 수 있으며 개인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는 거리를 두고 자신의 생활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사생활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절하고 자신의 공간을 유지하며 불필요한 관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후반부를 더욱 평온하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생활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노출을 줄이고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지키려는 태도가 인생을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4.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돈을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일수록 돈을 자신을 위해 쓰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의미 있는 곳에 투자하며 궁극적으로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삶이 안정될수록 소비의 방식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돈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한 물질적 만족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고 돈을 사용하는 목적도 점차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돈을 과시하거나 사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나 후손을 위한 투자, 사회적 기여, 더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준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배분하며 이를 통해 단순한 소비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려 합니다.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 것은 때로는 더 큰 만족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더 많은 소비가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돈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용할 때 더욱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재정 관리의 차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돈을 바라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가치를 나누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삶의 철학과도 연결됩니다. 자신의 필요를 넘어서 더 의미 있는 곳에 돈을 쓰는 것은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선택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궁극적으로 더 풍요로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삶이 풍요로워질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돈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 중에는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습니다. 평소 연락이 뜸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가오고 친절을 베푸는 척하지만 결국 그 속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진심보다 당신이 가진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정도 정이 담긴 관계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이 가진 것, 당신이 베풀 수 있는 것, 당신의 돈과 영향력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주변의 진짜 친구가 사라집니다. 어려운 순간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좋은 날에는 웃으며 축하해 주는 듯 하지만 결국 관심 있는 건
당신이 아닌 당신이 가진 것뿐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우정이나 인연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가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의 기대와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신이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에서 시작됩니다. 가벼운 식사 한 끼, 작은 선물, 간단한 도움 요청처럼 보이지만 점점 요구는 커집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을 보고 남들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신경 써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생활도 점점 사라집니다. 돈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사람들의 태도는 바뀝니다. 평범했던 일상조차도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됩니다. 남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궁금해하고 캐묻고 판단합니다. 친구들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조차도 거리낌 없이 당신의 경제 상황을 이야기하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는 말을 쉽게 꺼냅니다. 더 무서운 건 그렇게 쏟아지는 관심 속에서 정작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과 돈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평생 열심히 벌고 모은 돈인데 정작 자신을 위해 쓰지 못하고 남들에게 베푸는데 더 많은 돈이 나갑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돕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부담이 되고 결국에는 후회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정말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쓰이고 있는가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은 많아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진짜 친구가 없으면 공허합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진짜 관계, 진짜 행복, 그리고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당신, 이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